예, 이어서 기조 강연이 시작되겠는데요. 기조 강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치환 교수님이십니다. 예, 박 교수님은 프랑스 부르고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비교 문학, 비교 철학 그리고 예술 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우리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침 저희 지구화 시대 인문학에 아주 적절한 그런 기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치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박지환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전체적인 논의가 지구학에 관한 건데요. 저는 어찌 보면 정 반대편에 있는 장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소. 사실 우리가 지구적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저희들의 거대 담론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구를 고려하고 또 어스리 이그지스턴스라고 해서 지구적 실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구 윤리며 지구 가족이며 이런 것들이 지구 민주주의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 즉 내가 사는 장소가 환경적으로 건강할 때, 내가 사는 장소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곳일 때, 바로 그게 이제 연장되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을 좀 우리가 이제 거대 담론적 지구에서 각자가 살고 있는 장소 그것을 고민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을 철학을 장소하고 장소를 철학하자라는 타이틀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학술대회 자체가 기획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한번 참여를 해서 행사를 좀 빛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맡고 보니까 재미난 주제들이 많았고요. 또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을 이렇게 제가 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소에 관한 연구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봤더니 이미 1950년대 말부터 공간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이 공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페부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들을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함께했던 공간들이 상품화되고 산업화되고 배치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본주의와 연관된 어떤 공간이 생산되기에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존적 공간이 파괴되기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진화하면서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 렐프라는 학자가 장소 상실에 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제 팬데믹과 연관해서 많은 새로운 담론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렐프 같은 철학자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와 관계해서 노르베르크 슐츠가 쓴 장소의 정령 같은 책들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지리적 인간, 장소의 현상학, 장소의 철학 이런 책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201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기존의 그 철학들이 공간에 관한 철학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010년에서 2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이 공동체의 감, 공동체 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sense of community, 이런 공동체 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공간과 장소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가 장소에 공존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개인의 실존적 공간이 결국은 영토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지구촌에 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발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을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인용문에 보면 케이시라는 그 어찌 보면 그 장소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하는 말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To be 있어, to be a place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도시에 살게 되면서 산업화된 어떤 삶의 공간에 살게 되면서 우리가 장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는 장소가 청결해야 온 지구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나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케이시 같은 경우는 장소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내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대 담론인 지구윤리나 지구윤리학을 새롭게, 지구학이나 지구윤리학을, 지구인문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사는 곳, 그것이 나인 그곳을 저희들이 건강하게, 생명이 넘치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면서 늘 놓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성찰하지 않은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철학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다 앞에 지리와 관계된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 불교 철학, 인도 불교 철학, 티베트 철학, 독일 현상학, 미국 분석 철학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와 지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지구인문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들의 담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새롭게 서구에는 없는 방식으로 소개할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제3세계적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텐데요. 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제3세계적 그 연구 활동을 제3세계적 그 철학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그런 언급이 있어서 타운메이에 따르자면 비서구적 철학 공동체의 활동이 세계적인 철학적 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아마 우리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활동이 전 세계 학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비서구 철학자들의 기존의 세계 철학에서 노정하고 있는 지적 폭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저는 기존의 세계 철학을 월드 필로소피라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글로벌 필로소피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세계 철학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용어가 하나는 월드고 하나는 글로벌이라서 우리말로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세계 철학과 새로운 세계 철학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전문 학술지들이 출연해가지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환경 문제 등을 비롯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슈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공생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세계 철학계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존의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제3세계 지구학이라는 명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제1세계 지구학, 즉 글로벌 스터디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제1세계 지구학은 예전부터 오래도록 해왔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 그 많은 대학들이 벌써 이미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업적이 축적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뒤서서 우리도 지구학이야 이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어서 이걸 좀 변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3세계적 지구학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제3세계에서의 학문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제3세계에서도 글로벌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하는 이런 시대가 접어들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제3세계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구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학이나 한국 철학이나 한국 종교에 관한 토대학을 조금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제1세계에서 주창하는 지구학 연구를 저는 이제 세계 지배학이라고 명명을 하고, 세계 지배학은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결국은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젠다와 모든 이슈와 모든 연구 영역들을 지금 어떤 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지구학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지구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글로벌 스터디스는, 이건 결과적으로는 리월더링하는 건데, 세계를 다시 재편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권력을 가졌던 학문적으로 그런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모든 국가, 특히 엄청난 그 자원들을, 지식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적 지식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가운데로 모여서 그것이 글로벌 스터디가 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그 지구학 구성은 일단 개별 로컬 단위의 어떤 학문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로컬 지역들과의 상호 구성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리월더링해서 만들어낸 글로벌 스터디스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어떤 글로벌 연구에서 우리가 단순히 담론을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방법론적인 연구를 위해서 제가 소개 차원에서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엔리케 두스리라는 학자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34년생인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90이 아마 가까웠는데,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방 철학의 그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방 철학, 해방 윤리학, 해방 신학, 해방 신학의 그 저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방 신학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해방 신학, 해방 철학, 해방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의 해방서를 통해서 칸트의 삼비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는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유럽 철학을 극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방법론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는 월드 시스템 앤 트랜스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분이 2002년도에 쓴 논문인데요. 그 논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 저도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모든 전 세계의 지역 로컬 기반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지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이 표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구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인식론적 틀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운데 모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월드 시스템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웨스턴 시스템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엔리케 두스는 이것이 바로 근대 시스템, 그러니까 서구적 시스템, 신중심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림에서도 봤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중심을 차지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연구 활동들이 가운데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굳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기 A, B, C, D, E, F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A라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와해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지금 팬데믹 경험을 통해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쥐고 있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권력 관계가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을 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심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문 활동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면 안 되고 일본 가서도 발표하고 어디 뭐 캐나다 가서도 발표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 제3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은 제3세계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문 전 분야가 저희들이 선도해 나가는 영역이 없죠. 거의 제3세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만도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 논문이 하루에 1000편 정도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frica.com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마누엘 월러스틴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월드 시스템 전공하신 그분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을 저희들이 한국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판을 새롭게 짜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기반학을 보다 튼튼히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학계 한번 나가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소에 산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글로벌한 큰 꿈을 꾸더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 출발지가 어딘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저 연구의 핵심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소감, 내가 지금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한국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장소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건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국민 전체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앞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감이 결국은 조국애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실존적 장소, 나의 삶의 장소, 그것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구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내가 장소 정체성이 높을수록 장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연구가 어찌 보면 전 인류를 위한 이런 어떤 담론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공간이나 절대 시간이나 이런 연구보다는 이제는 실존적 경험과 구체적 장소와 장소 내 존재로서의 나의 삶이 올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될 때 그게 지구 전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장소 내 존재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데거의 세계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being in place라고. 자, 그래서 이제 people in place라는 말도 새롭게 등장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온 국민, 인류 전체는 어디에 산다? 자기가 사는 그곳이 청정해야 지구가 청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걸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는 못했고 사실 많은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 장소를 중심으로 제가 동학을 지금 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조교를 시켜가지고 야, 우리 그 동학이 일어난 곳을 한번 저렇게 표시해보자라고 표시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전라도 경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해도까지 올라온, 야,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이건 난이다, 봉기다, 이거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땅이, 대한민국의 하늘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건 정말 우주적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동학 관련 연구들을 하십니다만 지금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장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소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개별 장소들이 모두 고유하게 연구돼 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연구 스펙트럼이 되면은 저건 동학이 뭐 난이다, 동기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은 땅과 하늘이 울렸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놀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는 곳은 저희들이 자연에 살지 않습니다. in nature에서 살지 않아요. 자, 저희들은 지금 자본화된 공간, 상업화된 공간, 조직된 공간, 도시화된 공간, 사무적인 공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낚으려고 산으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가 사는 이 장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또 그곳에 사는 나를 포함한 모든 타인과 만물을 존경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을 철학화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여러분들 후속되는 발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연구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다. 자, 그래서 혹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앞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와 장소는 둘이 아니다. 나와 지구는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지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원고의 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기존의 관념론적 철학이 그랬고 현대의 데이터 과학이 그러하듯 인간이 잊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장소에서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각기 자신이 속한 장소를 지켜내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장소를 철학화하는 우리의 과제, 철학을 지역 로컬화하는 책무는 장소 내 존재의 역할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예,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구라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장소, 이제 교수님께서는 재지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학문 또 모든 삶, 모든 철학은 역시 재지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오늘 여러 그 발표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의 문제, 어떤 그 학문의 어떤 지향성이랄까요? 어떤 우리 근본의 문제를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해외의 지구 인문학인데요.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